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9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좀 약세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는 점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단의 반도체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향 HBM3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좀 이거래일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소폭 빠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요 좀 핵심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장에서는 6.88% 오르면서 29,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은 5거래일째 랠리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반도체라면요. 코스닥은 로봇주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수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좀 빠지면서 0.18%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 장 초반에 아주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자,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기대감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일제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9월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이야기까지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흐름을 정말 잘 읽고 싶다면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뭐 3,000당 제약부터 지금 뭐 또 있었죠. 신화콘텍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로 지금 수익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정말 트렌드 리더답게 많은 종목들 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종목 주실 수 있을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딱 이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틀 동안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왔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미있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작은 링크 터치하시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라는 것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창출의 과정이라고 해서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자면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 섹터를 좀 빠르게 매매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창출의 과정, 주도 섹터라고 했는데 주도 섹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었고 오늘은 2차 전지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뭐 테마주들도 있는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낼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은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한 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섹터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 이 테마주들이 이번 9월 달에도 시장을 주도할지 아니면 좀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이 메이저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선호하는 업종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인지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시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주도 섹터를 어쨌든 우리가 선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선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신호 포착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트렌드 리더인 만큼 지난주에 있었었던 큰 이슈를 한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6%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안 좋게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뭐 소비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400조 가량 됩니다. 400조짜리 기업이 6%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20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20조 이상 늘어나려면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데에는 몇 가지 명분이 있었죠. 하나는 올해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두 번째로는 32GB DDR5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뭐 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6%대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6%대 상승을 보이면서 관련됐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AI가 시장에 보급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2차 전지 쪽은 약세를 보였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2차 전지는 반등을 주던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좀 대세는 반도체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유입된 반도체 섹터에 유입된 자금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도 섹터를 찾는 데 있어서 주도 섹터를 잡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6%대의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최근에도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기업들을 우리가 후공정 기업이라고 많이 하죠. 전공정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겠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미세화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 때문에 최근엔 이제 이 후공정 쪽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공정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 원익 IPS 같은 기업이 있겠죠. 원익 IPS 같은 기업이 있고 후공정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후공정 관련주들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공정이 강세를 보일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AI, 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에는 후공정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전공정도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전공정도 당연히 살아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데 내 종목이 많이 가지 않았어,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종목을 매매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1주나 2주 안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나 뭐 디램의 현물 가격이 반등을 준다면 전공정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하단부에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저는 자금의 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들어온 이 자금은 뭐 1,0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눌림이나 조정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기간 조정은 거치겠지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어 갔었던 것처럼 남은 2023년도에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트렌드 리더답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 어떤 것이 있는지, 업종이 뭐가 있는지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력한 순매수,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도 낙폭이 좀 나왔고요.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저도 분명하게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밀렸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쪽은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삼성전자 이슈를 타고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트렌드를 분석을 너무나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슈에 있어서는 정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고요. QR코드 타고 3422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또 챙겨주셨냐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으로 다양한 수익률을 또 챙겨주셨더라고요. 한 종목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이틀 방송을 했습니다. 이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종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난 28일 날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21%대의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나왔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합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겁니다. 주도 섹터로서의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21%대의 변동성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주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태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대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1조 8천억대가 굉장히 작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온 부분입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매수하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쌓여 있었던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키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16.8%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을 보자면 바로 KG ETS라는 기업입니다.
이 KG ETS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이제 캡처를 제가 좀 잘못해 온 것 같네요. KG ETS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폐기물 쪽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14.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소개드린 종목들이 아니죠. 바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또 한 종목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코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콤 같은 경우도 CCTV와 엮이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그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CCTV가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코콤 같은 경우는 15.2%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상승과 하락 모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찌됐건 간에 지난 2주 동안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여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데 그 주도 섹터를 세워라 내워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이 붙어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군을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제가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28일, 29일 제가 양일간 방송을 하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의 대략적인 상승 기간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코콤 같은 경우는 다음 날 바로 변동성이 나왔는데 21%, 13%, 14%, 15%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종목들 하나하나가 주도 섹터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신호포착을 통해서 상승하는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진입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해서 이틀이나 3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주도 섹터를 통한 매매 방식입니다. 매매 방식, 그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장중에 VI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VI에 들어가는 종목을 한 종목도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딱 하루 3일 수요일 날 세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VI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은 주도 섹터를 공략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를 공략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상승률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바로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20% 이상 상승했었던 신화콘텍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종목 전부 다 조건 검색식에 잡혔었던 종목입니다. 그 조건 검색식에서 우리가 선별했었던 종목을 바로 이 신호포착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안착했을 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이 고수라인 위에서만 제가 선별한 종목들입니다. 자, 주도 섹터를 우리가 분석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었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몇몇 종목은 벌써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조금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거. 오늘은 로봇이 가장 강했죠. 로봇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를 내가 선별을 하고 그중에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강한 종목들을 추려내고 그중에서는 이 신호를 포착해서 매매를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익 날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조건 검색이라든지 신호 포착이 무조건 100%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0종목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10종목을 선택하는 것과
50종목, 30종목으로 우리가 압축을 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보조지표라든지 신호포착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단기간에 이틀, 3일 안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영상 시청 끝까지 집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00종목 중에 10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은 정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있습니다. 이슈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이 주도 섹터 속에서 강력한 종목을 잡아내는 힘을 우리 전문가님께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제는 좀 종목을 눈여겨보는 이 큰 눈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PD님, 우리 큰 눈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주 큰 눈으로 종목을 잘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은 좀 보시고 계시는지 제가 좀 몰래 앞서서 좀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눈 좀 보여주세요. 눈이 아주 크시죠? 네. 종목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살짝 봤더니만 전공정 관련주를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후공정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트렌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트렌디한 우리 전문가님이신데 왜 전공정주를 가져오셨을까요? 예, 제가 오늘 전공정 관련주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트렌드 리더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후공정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전공정 관련주는 이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후공정이 부각이 됐었던 것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부품주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앞서 잠깐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쪽으로만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후공정 업체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지금부터 얼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공정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그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이 주도 섹터 잡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은 로봇이 움직였다가 뭐 내일은 갑자기 양자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사실 이 주도 섹터라는 것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8월 달이 유독 빠르게 바뀌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모두 다 따라다니는 것은 사실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이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살짝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주도 섹터들을 다 잡을 생각보다는 내가 판단했을 때 좀 더 자금이 크게 들어오거나 내가 판단했을 때 좀 더 길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본다면 주도 섹터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번 8월 달이 유독 빠르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 9월 달에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공정 관련주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디램이 현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HBM 같이 후공정 쪽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뿐만 아니라 전공정 업체들도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업황이 개선됐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덱스를 먼저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월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무조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전공정 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장 자체가.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못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츠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덱스라는 전공정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차트 보시면 이 월덱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라인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상승을 담보하진 않지만 무턱대고 매수할 종목을 매수하지 않게 도와주거나 조금 더 강하게 연속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눈여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SPG가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아까웠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SPG를 어제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터 전문 제조업체, 뭐 세계 4위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감속기를 이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양산을 한 기업이고 뭐 로봇 시장은 많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선호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라는 것을 만드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을 제조할 때 있어서 로봇을 제조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구동 분야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구동 분야 중에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감속기를 잘 만들어야지만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SPG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버렸죠.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SPG 좋다. 보십시오.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 이거 제가 포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에서 소개드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SPG,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나가고 T-로보틱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대장주로 나가다가 지금 이 감속기 쪽에서 SPG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 8천억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조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서 이 SPG라는 것은 로봇이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고성능 고품질 IP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코콤이라는 기업 기억하시죠? 코콤이나 코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CTV라든지 스마트홈 같은 것에 엮여서 테마적인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종목인데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고성능 IP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CCTV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게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코콤이라는 기업은 좀 가지지 못한 기술일까요? 어떻게 좀 접목을 하는 걸까요? 예, 제가 코콤이라는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진 않아서 지금 어디까지 코콤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루엔만 놓고 보자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에 이 AI CCTV가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교통체증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도 이런 AI가 접목된 CCTV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든지 이제 AI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접목되어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카메라라고 표현을 하죠. 카메라라고 표현을 하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 이미 그래도 시장 이미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공공 영상 감시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 트루엔의 기술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매출이 2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루엔 같은 경우는 코콤이라든지 기존의 CCTV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CCTV와는 좀 다르게 기술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엣지 AI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자율주행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뭐 사물 인터넷이나 드론을 통해서도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는 이 카메라가 주인공을 감시하다가 이 주인공이 뭐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하면 체포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 이런 주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광장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 공연장에서는 이런 AI 카메라를 이용해서 돌발 변수라든지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예수라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좀 한참 남았더라고요. 시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트루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루엔 역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한 모습입니다. 상장된 이후에 처음으로 고수라인 위로 위치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을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고수 라인이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트렌드와 이슈를 잡아보고 싶다, 장중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링크 뜨면 터치하시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으로도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월덱스뿐만 아니라 뭐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G 그리고 트루엔까지 또 CCTV 관련주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트렌디하게 잘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고수 라인까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꼭 지금 당장 잡아봐야 될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제 특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MK전자라는 기업입니다. MK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반도체 패키징의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 업체예요. 우리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을 공략하려면 앞서 보셨던 뭐 월덱스보다는 이 MK전자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본딩와이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더볼 같은 경우는 3위 기업인데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솔더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B, 여러분들도 이제 가전제품 뜯어보시면 초록색 기판이 있을 겁니다. 그 기판을 우리가 이제 PCB라고 하는데 그 PCB랑 반도체의 다이 부분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뭐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더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신기술이 집약된 솔더볼을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HBM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 HBM에 들어가는 솔더볼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MK전자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외 140여 개 업체와도 지금 제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진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MK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이 MK전자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바로 고수라인 위로 자리를 하고 있죠.
이 고수라인 위로 자리한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조건 검색식이나 신호 포착을 정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뭐 밤새 100종목, 200종목 한번 돌려보면 되지. 내가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해 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이 고수라인을 몇 년 동안 시행착오로 겪은 후에 만들고 나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이 아니면 제가 손도 잘 나가지 않을 정도로 잘 매매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방송을 뭐 3년을 한 것도 아니고 1년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딱 2번 방송을 하고 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쭉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상 시장을 분석하거나 시황을 분석하거나 업종을 분석하거나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료는 우리도 모두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겠죠. 근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0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사에는 도대체 먹을 거리가 없어. 이 회사는 도대체 미래가 없어. 그런 안 좋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기업은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는 제한적인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자금이 들어와 있는 쪽을 공략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내는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우리가 판별하더라도 저는 이제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군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 저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심텍이라는 기업이죠. 심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PCB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이 초록색 판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모바일 세계 시장 1위 업체고 뭐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부각됐었던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명분이 있었죠. 하나는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DDR5에 대해서 세계 최초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심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량한 실적을 내오다가 작년에는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해까지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에서 머물러 있을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 이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텍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3,000당 제약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 보여도 이런 심텍 같은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보니까 심텍이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타임특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매수의 기회도 좀 노려보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이 조금 생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심텍 말씀인가요? 네, 네. 심텍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이 PCB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심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LG이노텍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텍이 많이 올라와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심텍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LG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도 규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량한 회사라는 거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택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택이 삼성전기만큼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세계 시장 1위, 우리 또 1위 좋아하잖아요. 심택에 대한 이야기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특가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고수란에 대한 설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찍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타임특가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다음 타임특가 종목은 바로 싱크웨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죠. 첨단 차량 IT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가 엄청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 쪽이 지난주 중후반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기아 그룹에서 뭐 80km가 넘어가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출시하겠다, 상용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움직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일시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년이나 3년, 4년 후에는 자율주행 차들이 도로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뭐 마켓쉐어 1위인 부분도 있고요. 뭐 전 세계 70여 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블랙박스라든지 어쨌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위해서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2024년도까지 모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서 이 싱크웨어가 굉장히 큰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이 싱크웨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뭐 앞으로 이 레벨 3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 장비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곧 있으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은 여러분들께서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셔도 싱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단부에 거래량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얕게 나온, 거래량도 굉장히 조금밖에 실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금이 들어왔다가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대량 거래가 없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싱크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빠지길래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후반부에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 드림 CIS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CRO 회사라는 건데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상시험 전문 플랫폼 CRO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드림 CIS가 중국계 기업한테 피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기업이고 이 중국계 모회사를 통해서 사업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간 수주액이 558억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때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죠? 1분기 때 수주액이 192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번 것이 한 40% 가까이를 올해 1분기에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 CIS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본업적인 면에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첨부를 해드리자면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G2G 바이오라는 회사와 지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관계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G2G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 기술을 우리나라에다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뭐냐면 자, 이거는 바로 넘어가죠. 세마글루타이드가 뭐냐면 이 위고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약으로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만약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이 위고비와 같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을 한 회사가 이 G2G 바이오라는 거죠. 근데 이 G2G 바이오와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가 이 드림 CIS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주액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비만약과 관련돼서 테마도 붙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 회사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덴마크 경제 전체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루이비통 모에헤넷이라는 루이비통 회사에 이어서 유럽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비만약.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상품 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특허를 G2G 바이오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그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게 지금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드림 CIS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후반부에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내일도 방송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방송을 했을 때는 이런 드림 CI 같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20% 상승했습니다. 30%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방식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 타점을 잘 잡아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장바구니 종목과 그리고 특가 종목까지 여러 종목들을 공개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란톡방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가 엮인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드림 CIS, CRO 기업입니다. 임상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관련해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짚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트렌드를 잡는 비법을 배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보내주시면 고수 라인으로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까지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수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라인인 건지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라인이에요? 네,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했었던 뭐랄까요, 이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모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과 파란색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빨간색 선을 돌파할 때도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만 빨간 선 위에 안착했을 때 더 좋은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위에 안착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그런 신호 포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빨간색 선 라인이 고수 라인이 여기 있는데 상단부에 검정색 라인이나 파란색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아예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매하시고 저 종목도 매매하시고 종목이 백화점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고수 라인을 사용한다면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 고수 라인 상단에 있는 상황에서는 시세가 좀 더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고수 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원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고수 라인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이 고수라인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